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425만 9,64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3,969명, 완치 411만 811명으로 집계되어 3.4%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평균 22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백신 접종 횟수가 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단순 접종 횟수만으로는 세계 5위 안에 든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3일 기준 1차, 2차 부스터샷을 모두 포함하여 2억 5,124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보다 많은 백신 접종을 한 국가는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등의 4개 국가입니다. 중국은 26억 회분의 코로나 접종을 자국민에게 하였으며 인도는 13억 회분, 미국은 4억 8,400만 회분, 그리고 브라질은 3억 1,900만 회분의 접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민들이 접종을 원하는 한 모든 국민이 3차 부스터샷까지 접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 접종은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팬데믹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국가 재정이 사용되었으며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고 있지만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도 매우 높다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왔다고 논평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일축을 가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온라인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2주간 입국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2주 동안 공항을 통해 들어온 항공기 여행객은 약 3만 3천여 명으로 이 중 98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98명 모두 염기서열 분석을 하였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항구를 통해 들어온 여행객은 약 3,500여 명이며 이 중 53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53명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판정되었습니다. 2주 동안 육로를 통해 국경을 통과한 여행객들은 약 2,000여 명이며 이 중 37명이 양성이었고 이들도 모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판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12개의 실험실을 운영 중에 있고 2개의 실험실을 추가적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분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PCR 검사 방법을 구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PCR 검사는 오미크론의 변이 특징을 착안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 3,000개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검사는 일반 PCR 검사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 오미크론 구분 PCR 검사를 다시 수행하여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은 6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2,650만 명의 모든 어린이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못한 어린이는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교육부와 상의한 결과 대면 수업은 예방접종과 별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어린이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대면 수업의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언제든 대면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부에서 발급한 가족카드나 아동의 국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지참하여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방문하면 됩니다. 유럽연합 행정부 집행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66.6%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 오미크론과의 싸움에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27개국 인구는 약 4억 5천만 명이며 이 중 6,200만 명은 부스터샷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감염자 수는 영국에서 현재 2, 3일마다 2배로 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에서도 같은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은 최근 몇 주 동안 델타 변이에 따른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증가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위원장은 현재 의료진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의 확진자 증가는 대부분 델타 변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약사들이 새 변이에 맞춰 현 코로나 백신을 개량하는데 10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개량이 이뤄지면 되도록 빨리 해당 백신을 사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재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린이를 포함해 전체적인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며 백신 회의론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총 2,127건의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레마 협의회에서 인구의 1%가 인도네시아 땅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히 규탄하였고 조코위 대통령도 해당 비판이 사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울레마 협의회 부의장은 울레마 협의회 개회사에 참석한 조코위 대통령을 향해
경제적 불평등은 줄어들고 있지만 토지 소유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구 1%에게 땅을 분배한 정권은 자신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으며 자신의 정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국가 소유 땅 1200만 헥타르를 분배하며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고 답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토지 소유 격차를 줄이기 위해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인수된 토지는 땅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에 재분배할 계획이고 이와 같은 토지은행에 대한 제안서가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조코위 정권은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특별기관을 2019년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당 특별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 10%가 국토의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어 네 번째로 빈부격차가 큰 나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무부 장관은 핀테크 금융기술 개발 및 강화를 위한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핀테크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가 따라가지 못했다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핀테크의 정의와 범위, 핀테크 운영법인 규제 및 감독, 핀테크 협회 결성과 협회 라이선스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통제 없이 적용된 핀테크 기술이 좋은 작용도 하였지만 개인정보 노출, 재정적 손실 사기, 불법 고금리 대출 등에 악영향도 끼쳤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불법 고금리 대출은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된 건수만 3,365건이며 이 중 불법 추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핀테크 규제는 디지털 기술 산업 자체가 위축되지 않는 부분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앞으로 핀테크라는 광범위한 용어 대신 금융 부분 디지털 기술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법안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육성하고 범죄 및 편법 사용은 사라지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 중 핀테크가 0.45%를 기여하여 무역부 추산 60조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보호부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제정을 법무부에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반둥에 위치한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13명의 여학생이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우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보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해자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화학적 것의 전자발찌, 신상공개 아동 청소년 관련 재취업 금지 등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성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제 성폭력이 증가하기보다는 종교 문화의 특이한 사회 구조로 그동안 감축이 급급했던 사건들이 인식의 변화로 공론화하기 시작해서라고 여성연대는 말하였습니다. 2019년 6,454건 신고되었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2020년 6,980건으로 2021년 11월 기준 6,615건의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성폭력이 고발된 장소로는 대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이슬람 기숙학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보호부 부의장은 2016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10에서 20년의 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성폭력 방지법이 빠르게 논의되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반둥 사건 외에도 이슬람 기숙학교 내 성폭행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성폭력을 당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제대로 된 정신적 치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익명을 요청한 아동보호 담당 차관이 말하였습니다. 한편 이슬람 기숙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종교부는 이번 반둥 사건을 기점으로 언론에서 널리 보도하기 시작하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모든 이슬람 기숙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고 허가가 나지 않은 기숙학교 등을 폐쇄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는 임시 방편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관련 직종에게 지속적인 성교육과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민간 석유기업 찬드라 아시리는 실레곤 지역의 두 번째 석유화학단지를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진척 단계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진입하였습니다. 해당 단계부터 기술 조달 및 실제적인 건설이 시작되면서 계약자 선정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찬드라 아시리 기업 주주들은 여러 후보들 중 현대건설을 포함한 4개의 업체의 석유화학단지의 기본 설계자로 선택하였습니다. FED는 설계 조달 시공 공사 발주를 위한 기본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세부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한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엔지니어링 업체인 무표 엔지니어링과 협력해 기본 설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도쿄 엔지니어링과 함께 EPC 수주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해당 석유화학단지는 약 50억 달러 규모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나프타 크래커, 부타디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벤젠 등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인도네시아는 석유화학 제품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해당 석유화학단지가 운영될 시 인도네시아 수요의 70%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세계적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의 기획 및 개발 첫 단계부터 참여함으로써 세계 건설 시장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발주될 EPC도 연계 수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0여 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한 스메루 화산 폭발 속에 살아남은 동물 물고기 사진이 잇따라 공개되며 끈질긴 생명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난당국은 스메루 화산 폭발에 따른 사망자가 46명, 실종자는 9명으로 각각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산재가 산기슭 10여 개 마을을 뒤덮은 가운데 용암과 가스 분출로 주택 3천여 채가 파손되고 약 9,1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분화구에서 11km 거리까지 뿜어져 나왔고 비까지 계속 내려 진흙탕을 만들면서 마을에 남겨진 많은 가축 또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체들이 발견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화산재 진흙탕 속에 갇혀 몸이 거의 굳어버린 소가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하였으며 오리와 닭 등 다양한 가축들도 살아남았습니다. 동부자바 주지사는 수색 구조 현장에서 붉은 꽃 한 송이를 발견했다며 이 꽃은 다시 일어서겠다는 희망과 자신감의 상징이라며 사진을 공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보리수아레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인이문화연구원, 발리한국학교의 지원으로 진행한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발간 사업의 네 번째 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집은 한국장애인 작가 5명과 인도네시아 장애인 작가 2명의 시 79편이 수록되었으며 이전에 발간한 공동시집에 참여하였던 미얀마, 베트남, 일본 등 작가 6명의 시 6편이 수록되었습니다. 공동시집 출간 작업을 위해 한인이문화연구원은 5월경 인도네시아 장애인 시인의 시를 공모하였습니다. 특히 발리 한국학교의 협력으로 발리 덴파사르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발리 소재 장애인 복지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추천받았습니다. 해당 시인 2명이 쓴 작품은 문학성을 인정받아 시집 내가품은 계절의 진원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아디티아 푸트라 피다다 시인은 발리 덴파사르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라디오 아나운서로 활동 중에 있으며 장애인협회의 청소년 멘토 역할을 하고 시각장애인으로 하기 어려운 등산, 사진 찍기 등에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도 날카로운 도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시 한 구절입니다. 시는 장애를 주시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내 삶을 번영시키고 있다. 심장만 뛴다면 발도, 손도, 청력도, 시력도 필요 없다. 생각과 말이 풍족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시인인 안가 위자야는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였지만 조현병이 생겨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한 연인의 도움으로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시들을 보면 회복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의 작품 어머니를 위한 노래에서 어머니와의 화해에 대한 감동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전화 속 낮은 목소리로 내가 일하는 도시에 엄마가 와 있음을 전해주었다. 잃어버렸던 나의 조각을 다시 찾게 되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